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네, 화요일 세 번째 주, 1월 세 번째 주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이 몹시도 흔들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이 마감되고 들리는 그 뉴스는 이렇게 빨리 그런 뉴스가 뜰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반대 매매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보다 올해는 신용 또는 레버리지 차입 투자의 조건을 따져보자면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물론 주가가 지금 1,40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배 오른 3,000원 올랐지만 여기서 또다시 4,000을 가고 그 이상도 갈 수는 있지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1,500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게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3,000부터는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다라는 말을 한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레버리지, 차입, 신용 투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고 또는 훈련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의 결과치로 레버리지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욕심에 이끌려서 레버리지를 장착한다면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왜냐하면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 심리가 나타나면 거의 필패라고 하는 그 심리가 무엇이냐면 조급함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필패하게 되어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다지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불로소득 아니에요. 저는 재경부에 계신 분들이 주식을 해보고 공무원분들도 주식을 해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주식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크지 않은 돈으로, 작은 돈으로 소소하게 취미 삼아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고요. 불로소득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차이를 하나 말씀드려 보자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프죠.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약간 배 아플 수 있죠. 배 아플 수 있는데 부동산은 필수재잖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식은 필수재인가요? 필수재일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없는 사람들은 서럽죠. 왜냐하면 전셋값도 올라가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비용이. 근데 주식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내가 안 갖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의 박탈감 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주식에 투자되는 돈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잘하든 못하든 기업에 들어가죠. 기업 중에서는 잘하는 기업도 있고 엉망인 기업도 있고 섞여 있을 거예요. 사기꾼 같은 기업도 있고 건전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미래가 창창한 기업도 있을 거고 미래가 암담한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성장할 때는 기업에 의한 고용도 창출되고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 월급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소비할 수도 있고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경기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통화 승수를 올리고 선수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 오히려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주식시장을 강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연기금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6%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조금 늘리는 거는 나쁜 전망은 아니다. 물론 저도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 있어서 고객의 자산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 사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즉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연기금들이
그 연금을 확대하고 확대 재생산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임에 분명하다라는 거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요. 기계적인 적용, 즉 예를 들어 16% 또는 18%에서 오히려 좀 위험이 커졌으니까 16%로 줄인다 하는 이런 것들은 시장이 기조적으로 상승할 때는 잘못된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국민이 고객이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그래서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고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시장에 대한 분석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국민연금에서 해외 투자를 확대할 때는 왜 그렇게 했나요? 거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그럼 국내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면 비중에 대한 조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이상은 각도기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이 마틴 루터 킹 데이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미국 시장이 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잠잠해요. 지표 얘기해 줄 것도 별로 없고 지수의 변동성도 없어요. 심지어 비트코인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없다면 다른 자산은 볼 것도 없다. 안 움직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오늘 각각의 그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지 않고요. 이제 중요한 것, 이제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것들,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나요? 1월 20일 날, 한국으로는 내일인데요. 누구는 뭐 월급날? 네. 그게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취임이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내일 모레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건이 작은 건일까요? 큰 건일까요? 네, 작지 않습니다. 큰 건입니다. 뭐 이미 반영됐다고 해도 아주 큰 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건이 또 있어요. 그 전날, 19일. 그러니까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정도에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넷 옐런 재무장관 인준 청문회가 19일 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매우 큰데 이 두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의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요. 당선이 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죠? 네. 한 번 더 부양책을 할 것이다. 추가적인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9조 달러의 부양책은 물론 논란이 있어요. 지금 상원을 통과 못할 것이다. 공화당의 상원을 통과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1.9조 달러의 부양책 어찌되었건 통과되겠지요.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도 그동안 이어졌던 지난주는 아니었죠. 이 부분 조금 더 설명드려요. 지난주 아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채권 약세, 달러 약세 기조가 다시 나타나게 될 확률은 어떻다? 부양책이 또 나오니까 당연히 부양책은 어떻게 채권 발행해서 현금 가지고 와서 그 현금을 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쪽, 즉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채권은 약세, 그리고 돈을 땡겨와서 돈을 푸니까 달러는 어떻게 돈이 풀린 게 많으니까 약세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라고요. 저는 상식 차원에서만 얘기 드립니다. 이건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으니 상식 차원에서 어떻게 될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 차원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돈다? 이러면 달러 약세, 채권 약세 기조가 다시 한번 재점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다 반영됐잖아요. 1조 9조 달러는. 근데 이제 새로운 부양책이니까 시장은 또 거기에 대한 기대를 또다시 좀 하겠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넷 옐런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지난주에 채권이 강세로 돌았어요. 약세 기조에서. 달러도 약세 기조에서 강세로 돌았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은 이것은 연준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연준은 제가 막 a few days, in a few days, a few years지.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기에. 자, 몇 년 안에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고 제가 막 말씀드렸는데 그 앞단에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어떻게? 연준의 총재들이 연준은 지역에 각 지역이 있잖아요. 뭐 모든 주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각 지역에 연준이 있고 그 연준의 총재들이 있고 또 연준 의장이 있잖아요. 부의장이 있고 뉴욕 연은 총재가 있고 네 3인방이 있고 또 각각에 있는데 이 총재들께서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테이퍼링 연필 깎기 하는 것처럼 테이퍼링 땔감을 넣는 걸 좀 덜 넣는 그 테이퍼링 얘기를 했었죠. 그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24년이라며 형 24년이다 그랬잖아. 근데 그 뭐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23년 또는 24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20년 초반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4년 물 건너 간 거지. 그래서 in a few years도 갑자기 3, 4년이 갑자기 쭉 당겨지면서 2, 3년 정도로 당겨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3, 4년이 아니고 2, 3년. 그럼 무슨 말이에요? 2022년이면 내년이고 2023년에는 후년이에요. 최소한 1년이 앞당겨져 왔다라는 거죠. 뭐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연준이 그동안에는 계속 금리 인상 안 해. 형은 금리 인상 안 해. 형은 그럴 마음이 없어. 형 그럴 마음 없으니까 그냥 놀아라. 이랬는데 띠용 테이퍼링. 형 왜 그 테이퍼링이야? 뭐 이런 분위기였죠. 지난주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던 금리 팍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달러도 약세로 가다 팍 올랐죠. 예, 이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금리 올릴 모양이네. 이제 게임 끝났네. 게임 접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얘들아, 짐 싸라. 그만하자. 자, 돈다발 다 걷어들여라.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금리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합니다. 월등히 더 금리에 민감합니다. 자, 레버리지 차입을 한 10배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리 0.1% 움직이는 게 어떤가? 어떤 의미일까? 금리가 0.5% 움직이고 금리가 1% 움직이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버리지 차입을 10배씩 했던 사람한테는. 10배 했던 사람은 0.1이 1%의 느낌으로 다가올 거고 1%는 10%의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0.25% 금리가 오른다면 2.5% 금리 오른 것처럼 다가올 거예요. 10배 차입을 땡긴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그만큼 드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 내가 가진 돈 얼마로 투자하는 개념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전체 자산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지난주에 나타난 현상 채권의 금리가 튀고 달러가 약세에서 강세로 튀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계속 갈 것인지 여부가 자 그러면 누구의 발언이 여기서 또 중요해지느냐? 우리 연준 의장 형은 파월 형은 분명히 우리 당분간 테이퍼링 지금 논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소화기를 뿌렸어요. 이런 거지. 연준 총재들한테, 지역 연준 총재들, 진짜. 이러면서 물을 뿌려서 이제 진화시키는 분위기인데, 자, 이제 자넷 옐런 있죠. 자넷 옐런 총문회, 혀가 짧아져. 자넷 옐런 발음이 상당히 한국 다다무더든 어둡습니다. 자넷 옐런. 자, 자넷 옐런이, 자넷 옐런이 자넷 19일 날,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된다라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 이제 이거지. 그동안의 행동을 고압 경제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돈을 일단 넣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 압력을 불어넣는 것, 펌프질의 압력을 넣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이잖아요. 자넷 옐런 이분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노동경제학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이제 실업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계신 분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이 많으신 분인데 당연히 완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이분 발언에
따라서 시장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지난주 이게 지진, 약간의 지진이 있었어. 큰 지진은 아니지만 약간의 지진이 있고, 이 여진의 상황에서 이 여진이 이분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고, 파월 다음으로 이분이 등장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안정이 될 것인지 여부가 이번 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정이 된다면 또다시 채권 약세, 달러 약세 기조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또 포인트가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채권 얘기를 자꾸 듣는데 금리가 중요해요. 자,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딴 건 몰라도 금리 얘기를 들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발전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좀 뒷꼭지가 좀 땡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업계에 있는 후배들이, 업계에 있는 후배들은 저희 방송 안 들을 거예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많이 듣고, 오히려 약간 멀리 계신 분들,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듣기는 듣는데, 그러면 우리 업계 후배들이 이거를 장착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리 업계 후배들 열심히 하자. 자, 근데 되게 어쨌든 자, 다시 미국 채권에서 기묘한 변동이 나타나는 듯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채권 전문가, 미국 채권 전문가한테 제가 어제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분석 좀 발라서 분할해서 나한테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 지난주에 입찰 응찰률이, 채권 입찰 응찰률이 올랐어요. 미국 채권 발행하는데 보통 2.4였는데 2.5까지 늘었거든요. 왜 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연준이 더 많이 사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연준 말고 누가 사줬나? 이게 가장 관심 사항이에요. 연준 말고 누가 사줬나? 이거. 그동안엔 연준만이 주포였는데 연준 외에 다른 주포들이 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0년물 금리가 1.2% 근처까지 올라오자 미국 채권을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 1.2%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1.2%까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매수세가 생겼다는 건 금리가 이제부터는 상승 속도가, 즉 채권의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주체가 생겼으니까. 기존에는 뭐예요? 기존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확히 모르지만 한 8할 정도를 연준이 다 갖고 갔어요. 이거 웃기는 거지. 연준이 다 사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미는 궁금하다고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들여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계속 응찰이 다른 쪽으로 온다면 미국 연준은 조금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걸 어떻게 찍어 누를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YCC 안 하겠다고 했지만 1.5%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는 거예요, 연준이. 그런데 그렇게 안 올라간다면 여유가 좀 있죠. 그러면 완화적인 스탠스를 하는데도 여유가 있어. 돈 푸는데도 여유가 좀 있고, 미국 재무부도 돈 푸는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주 재밌는데, 일단 30년물이 20일 날 240억 달러 입찰이 있고요. 10년물이 150억 달러 입찰이 있습니다. 21일 날. 자, 이 부분의 응찰률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건데, 근데 약간 지난주와는 다른 건 10년물 금리가 다시 조금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돼요. 한 1.2% 근처에서 다른 주체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그거는 미국의 금리 상승폭의, 채권 금리 상승폭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공간이 많아져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분만 하고 끝냈는데 2배나 했네요. 네. 말 많은 아저씨는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떠나가겠습니다. 말 많은 아저씨 이제는 안녕. 안녕!